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유기화학의 파트 2 부분, 그러니까 피트 범위 이후 부분이죠. MD나 그러니까 미트나 디트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유기화학 수강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부분을 또 필수로 또 배워 두셔야 되겠네요. 거기에다 또 참고로 피트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 유기화학 파트 2 부분, 이 부분을 면접 때 피트 면접에서 종종 물어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유기화학 파트 2를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목차를 먼저 보시게 될 텐데요. 자,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가 베이직 세어리, 그래서 기초 이론, 기본적인 이론들 요걸 먼저 소개하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카본 1그룹, 카복실릭 애시드, 카복실산 유도체들, 그 다음에 친핵성 아실치환, 그리고 알파 치환 반응, 그 다음에 축합 반응, 그리고 아민까지 해서 이 파트 2 부분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1번에 그 기초 이론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제 이론을 계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크게 이 수업을 듣는데 큰 지장이 없으실 텐데, 만에 하나라도 이 수업만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적어도 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개념은 꼭 반드시 한 번쯤은 더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기초 이론을 맨 처음에 앞에다가 넣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제일 먼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넘어가세요. 첫 번째로 기본 이론을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 이론이라는 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첫 번째가 분자 오비탈이에요. 분자 오비탈 개념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 컨주게이션 개념, 요 두 가지를 먼저 짚어보자. 요 개념이 제 수업에서 되게 자주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걸 먼저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분자 오비탈 이론인데요. 분자 오비탈이라는 거 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유기화학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대부분 분자 오비탈 한다 들어보셨을 텐데, 어찌됐든 두 개의 원자핵이 주변의 전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플러스 이렇게 써놓은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하를 플러스를 띄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중성 원자, 이것도 중성 원자인데 이 오비탈의 위상이 플러스다. 그래서 같은 위상끼리 이렇게 오버랩이 됐을 때 이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두 원자핵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가지게 되는 이런 오비탈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오비탈을 우리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결합성 시그마 오비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건 이론이에요. 꼭 이런 것들이 만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애들은 만나지도 않겠죠. 어찌됐든 요 플러스 위상을 가지고 있는 원자 하나랑 마이너스 위상을 가지고 있는 원자가 겹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오비탈들은 어쨌든 파동함수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위상이 다른 파동이 섞이게 되면 이 둘 사이에는 오버랩이 전혀 생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노드가, 마디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전자를 공유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이걸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시그마 오비탈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요 점이, 지금 요 두 점이 원자 핵들이 존재하는 지점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나 이쪽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점들을 요 위에 있는 그림하고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하나로 합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시그마 오비탈에서 전자들이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시그마 스타 사이를 왔다 갔다 운동하는 거나 진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오비탈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오비탈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게 에너지 다이아그램 그래가지고 이쪽에 그 에너지 레벨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쪽에 오비탈이 하나 있고 저쪽에 오비탈이 하나 있으면은 이 두 오비탈이 하나로 분자 오비탈을 형성했을 때 여기가 시그마고 요 위로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진 게 시그마 스타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기에 전자쌍이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이 전자쌍이 여기까지 절대 전이 되기 굉장히 어려워. 이건 확률이 매우 낮은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냥 여기에 있던 결합성을 유지하던 전자를 고스란히 이 결합이 다 끊어지는 상태까지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만큼 갭이 크다는 얘기지, 실제로 전자들이 존재하는 공간은 시그마 오비탈 영역이랑 시그마 스타 오비탈 영역이랑 이 부분은 다 오버랩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오비탈 안에서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결국 양쪽 시그마 스타 오비탈 사이에서 전자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하고 시그마 스타 오비탈을 항상 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시그마 스타 오비탈을 굳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기반응 메커니즘에서 만약에 아주 간단한 반응으로, 이건 유기반응도 아니지만 H2O하고 HCl이 섞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H2O의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밀도가 매우 높은 오비탈이죠. 이게 H와 Cl 사이의 극성 공유 결합이 이렇게 Cl 쪽으로 강하게 쏠려 있을 테니까 수소 쪽 시그마 스타, Cl 쪽 시그마 스타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이 시그마 오비탈의 전자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Cl 쪽으로 다 쏠려 있을 테니까 수소 쪽의 시그마 스타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매우 낮은 상태고, 염소 쪽의 시그마 스타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 상태죠. 그럼 외부에서 전자쌍을 집어넣어주는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래서 수소가 전자를 받아들이게 돼요. 산소는 전기음순도가 높은 원자고 수소는 전기음순도가 매우 낮은 원자인데도 불구하고 산소가 수소한테 전자를 빼앗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반응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이런 오비탈에 전자들이 여기에 비워져 있는 오비탈, 시그마 스타 오비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원자핵의 핵전하를 여기 이쪽 오비탈 쪽이 전혀 가로막지를 못해서 외부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뭐 우리 유기반응에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 뭐 Br 같은 거 하나를 싹 붙여놓고 여기다가 Cn- 같은 거를 이렇게 넣었다 라고 한다면은 Cn-가 SN2 반응을 할 때 왜 꼭 반대 방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있는 시그마 전자쌍이 Br 쪽으로 강하게 쏠려 있으니까 반대쪽 탄소 쪽의 시그마 스타는 전자밀도가 매우 낮아진 상태고, 그래서 전자쌍을 여기 탄소 쪽으로 집어넣어 주면은 기존에 있었던 전자들은 여기 밀고 들어오는 전자 때문에 밀려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런 걸 설명할 때 시그마하고 시그마 스타가 있으면 대단히 편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결합성 오비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응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결합성 오비탈을 꼭 볼 줄 알아야지 반응이 더 쉬워진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 뿐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파이 결합도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게 이게 파이 결합이죠. 결합성 파이 오비탈. 두 sp2 혼성 탄소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이게 좀 커서가 잘 안 보이니까 좀 키울게요. 여기 sp2 혼성 탄소들 요 두 원자들의 사이에는 시그마 결합이 있는 거고요. 그 시그마 결합의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넓은 영역에 전자들이 채워져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파이 오비탈이고요. 이 위에 있는 걸 보시면은 위상들이 이렇게 다 뒤집어져 있어요. 다 반대예요. 그래서 노드가 또 역시 생겼죠. 그래서 요게 바로 파이 스타 오비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들도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원자핵들, 이 탄소 원자핵들을 동등한 위치에다가 이 두 그림을 오버랩 시켜 가지고 합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파이스타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겹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이 오비탈에서만 전자가 움직여도 파이스타에서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파이스타 오비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중결합이 이렇게 하나 있는 알켄에다가 여기에다가 HCl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요, 아까 봤었던 그 HCl에서 이 시그마 스타 쪽으로 전자를 받아들이기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 전자를 어디서 받아들이느냐, 이 탄소 쪽의 파이스타하고요, 이쪽 탄소 쪽의 파이스타하고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전자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전자를 그냥 다이렉트로 뺏어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파이 전자는 어쨌든 요 탄소하고 요 탄소 사이에 움직이고 있을 때는 어쨌든 두 원자의 인력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전자쌍에 대한 인력이 센 부분이 이 지점인데 거기서 굳이 왜 뺏어갑니까? 근데 이 전자들이
이쪽 파이스타나 반대쪽 파이스타 이렇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넘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전자를 뺏어가겠죠. 그때 여기 말단 쪽하고 여기 CH3가 옆에 붙어있는 이 자리하고 둘 중에 어느 쪽 파이스타에 전자가 더 자주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전자가 더 자주 발견되는 자리에서 전자를 뺏어갈 수 있겠죠. 그거를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미리 설명하자면은 이 파이 전자들은 이렇게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이쪽 파이스타, 이쪽 파이스타 이렇게 그려놨을 때 한쪽에는 CH3라고 하는 sp3 원성 탄소가 있고요. 한쪽에는 평면에 수소들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쪽 파이스타에는 이 수소들은 수직한 관계라서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반면에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여기 전자밀도가 높은 시그마 오비탈이 하나 있으면은 요 둘 사이에서 반발이 생기니까 이 전자들은 어쨌든 왼쪽 파이스타보다는 오른쪽 파이스타에서 발견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자쌍이 더 자주 발견되는 이 자리에서 전자쌍을 제공하고 CL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자리에 H가 붙게 되고 탄소 양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이게 바로 마르코프니코프 법칙이에요. 근데 마르코프니코프 법칙은 사실상은 뭐 생성물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은 원인을 규명한 거예요. 전자쌍이 요 두 번째에 있는 중심에 있는 탄소보다는 말단에 있는 탄소 쪽으로 파이 전자가 더 자주 발견되니까 H가 이 자리에도 충돌할 수 있고 가운데 충돌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충돌했을 때 전자와 만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2차 탄소 양이온이 중간체로 나온다. 이게 더 안정하니까 이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사실 얘네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누가 알아요? 수소 원자가 아나요? 아니면 탄소 원자가 아나요? 근데 어쨌든 확률적으로 여기서 속도가 더 빠르게 가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 설명할 때도 전부 이런 반결합성 오비탈의 관계까지도 같이 보시면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어서 미리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하이퍼 컨주게이션 개념인데 지금 방금 앞쪽에서 얘기했던 그런 개념들이죠. 뭐 보통의 경우는 여기에 탄소 양이온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옆에 있는 시그마 오비탈에서 탄소 양이온 쪽으로 미약하게라도 전자를 이렇게 기여해서 여기에 옥텟이 깨져버린 p 오비탈을 안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게 하이퍼 컨주게이션인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하이퍼 컨주게이션 개념은 방금 앞장에서 얘기했었던 오비탈과 오비탈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CC 파이 결합에 있는 파이 전자가 이렇게 여기에 알킬 그룹이 붙어 있으면 이 방향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있는 이 알킬 위의 시그마 전자하고 여기에 있는 파이 스타 오비탈의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전부 하이퍼 컨주게이션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맨 끝에 나와 있는 이런 구조까지도 저는 하이퍼 컨주게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거죠. 0차 탄소와 1차 탄소 뭐 이런 것들에 붙어있는 C와 H의 결합만 보더라도 0차 탄소에는 수소들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시그마 전자가 어쨌든 이렇게 여기 H하고 C 사이에 시그마 전자가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그마 스타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 전자가 이쪽 시그마 스타, 이 탄소 쪽의 시그마 스타로 운동을 할 때 옆에 수소들이 아무런 역할을 안 해요. 왜? 수소에는 다른 전자가 없거든요. 이 주변에는 전자가. 비공유 전자도 없고 결합선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상호작용을 안 하는데 그래서 여기 전자랑 아무 상호작용이 없지만 1차 탄소만 돼도요. 똑같이 수소가 두 개 있고 대신에 옆에 메틸기가 하나 붙어요. 그럼 1차 탄소죠. 자, 이렇게 메틸기가 하나 붙게 되면은 여기 시그마 스타로 여기에 있는 시그마 전자가 왕복 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에 전자밀도 높은 오비탈하고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전자가 탄소 쪽으로 넘어올 확률이 여기보다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낮아져요. 그러면 수소 쪽으로 조금 더, 이 수소 쪽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쪽 수소 쪽으로 좀 더 몰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결합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자가 저쪽으로 쏠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C와 H의 결합보다는 H와 C 사이의 거리가 조금은 멀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0차 탄소, 1차 탄소, 2차 탄소, 3차 탄소까지 전부 다 비교를 했을 때 차수가 높아질수록 결합 길이가 증가하고 결합 에너지가 감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다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이 하이퍼 컨주게이션 개념에서 모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E2 제거 반응만 하더라도요. CC 결합이 있을 때 왜 이탈기하고 그 옆에 있는 수소가 안티배열에서만 E2가 잘 일어나느냐 하면 이탈기가 시그마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이쪽 시그마 스타의 전절도가 매우 낮아지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H와 C 사이의 시그마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H 쪽의 전자 밀도가 낮아지니까 여기에 시그마 스타에 델타 플러스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다가 뭐 소듐 에톡사이드 같은 염기를 써버리게 되면은 소듐 에톡사이드가 여기다 전자를 넣어버리고 이 전자쌍이 여기를 채우고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안티배열이 아니면 이게 동일한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비스듬한 고우시 관계에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안티 제거가 일어난다 하는 것까지도 이 시그마 스타만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넓은 의미의 하이퍼 컨주게이션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뭐 요런 정도까지 제가 일단 유기화학의 뒤에 카보닐 파트에서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기화학의 기초적인 이론들을 먼저 정리를 해본 거고요. 바로 연결해서 이제 카보닐 파트로 넘어가야 되겠네요.